우리가 지금 일반 상대론을 하면서 뭔가 계산 결과에서 발산하는 적분 또는 뭐 미분 결과가 발산하는 것도 연동지어서 나올 수가 있는데, 일반 상대론 또는 미분 기하학을 하면서 계산 결과가 발산하는 경향성이 나타나면 대충 얘기해서 이 기하학적인 배경이 싱귤러하다라는 말을 쓰곤 하는데요. 싱귤러리티도 몇 가지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가장 처음 논의해야 될 싱귤러리티는 소위 코디네이트 싱귤러리티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example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친숙한 평면에서의 극좌표인데, 전에 일반적인 비선형 좌표계 처음 도입할 때도 이 예를 들었고, 이게 좋은 좌표냐를 따졌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이 딱 하나 있다 그랬죠. 좌표 평면의 원점, 반지름 코디네이트 R이 0이 되는 지점인데요. 이 점이 싱귤러하다라고 부르는 이유를 몇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매트릭의 디터미넌트를 취한 값이 R제곱인데 그 값이 0으로 수렴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좀 좌표를 이상하게 잡아서 그런 거지, 좌표 평면의 원점이 이상한 점이냐, 그 근처에 뭐 기하가 잘못된 거냐 라면 그렇진 않다고요. 조금 더 따지자면 이 극좌표가 R 이퀄 0인 데서 별로 문제를 안 일으킨다라는 말을 할 때 단서가 하나 붙긴 붙어야 되는데, 뭐냐면 저 파이라는 각도 변수의 주기가 2파이여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2파이보다 좀 작다, 그러면 저 매트릭이 기술하는 공간은 원뿔면이 되고요. 이때는 분명히 R 이퀄 0인 데서 조금 싱귤러한 면이 있어요. 하지만 저 파이의 주기를 정확히 2파이를 맞추면 거기서의 문제는 사라집니다. 좌표 변환을 살짝 해서 이 좌표계의 문제점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고, 기하학적으로는 그 점에서 아무 일도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요. 이 코디네이트 싱귤러리티랑 완전히 대비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커버처 싱귤러리티라는 게 있는데, 위에서 얘기한 코디네이트 싱귤러리티는 이름부터 그렇지만 어느 코디네이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중요한 정보는 어느 코디네이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되고, 어느 코디네이트를 쓰든 똑같은 결론에 도달을 하는 게 좋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커버처 싱귤러리티라는 개념은 뭐냐면, 일단 커버처를 계산을 한 다음에, 우리가 전에 봤지만 이제 커버처는 리만 텐서부터 시작해서 뭐 주로 텐서들로 나오는데, 텐서들의 성분은 역시 좌표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 좌표계에 의존하는 값들을 쓰지 말고 텐서의 성분들을 적당히 조합을 해서 스칼라를 만들어서 그 스칼라 값을 비교를 하자는 거예요. 그럼 by definition 스칼라는 특정 좌표에 의존하지 않죠. 어느 좌표계에서 계산을 해도 같은 값을 주죠.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스칼라가 여러분들이 배운 범위 안에서 리치 스칼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치 텐서를 두 개를 가져와서 컨트랙트해서 만들 수 있는 스칼라도 있고요. 리만 텐서를 가져와서 역시 두 카피를 가져와서 컨트랙트해서 만들 수 있는 조합도 있고요. 이거 말고도 뭐 좀 더 만들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면 어느 좌표계에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고 좌표계와 무관하게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슈왈실트 매트릭으로 돌아와서 계산을 좀 해보면, 코디네이트 싱귤러리티의 척도일 수도 있는 매트릭의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해보면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은 1-RS 나누기 R 이 컨비네이션은 흥미롭게도 캔슬이 돼서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R 4승이 나와요. 위에서 얘기했지만 디터미넌트 매트릭은 스칼라가 아니기 때문에 코디네이트 싱귤러리티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커버처 싱귤러리티를 보는 건 아닙니다. 반면에 리만 텐서 가지고 컨트랙트해서 만든 이놈은 커버처 싱귤러리티를 보는 건데요. 계산 결과를 인용을 하면 여러분들 컴퓨터를 사용하면 스스로 계산해 볼 수 있는데, 답이 이렇게 나오고요. 두 결과 모두 반지름 값이 슈바르츠필트 레디어스를 지날 때는 별일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R 값이 0인 데서는 뭔가 좀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고요. 근데 R이 0인 데에서 무슨 일 벌어지는지는 오늘 별로 논의할 시간이 없을 거고요. R이 RS인 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집중을 할 텐데, 위에 저 평면 극좌표에서 봤던 것처럼
적당히 좌표 변환을 잘하면 R이퀄 RS에서 문제를 제거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고요. 만약에 R이퀄 RS에서 커버처 싱귤러리티가 있었으면 뭐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요리 됐을 텐데 커버처 싱귤러리티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R이퀄 RS에서 좀 매트릭이 특이해 보이는 모양새의 문제를 좌표 변환을 잘하면 없앨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해본 사람들 결론이 뭐였냐? 좌표 변환을 잘하면 문제를 제거하는 게 가능하다였습니다. 슈얼실트 매트릭에서 R이 RS를 지나갈 때 매트릭 컴포넌트만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금 앞서 얘기한 커버처 싱귤러리티 계산 결과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좌표 변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좌표 변환을 할지는 좀 연습이 필요한데 위에서 반지름 방향으로 떨어지는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GRDC 계산했을 때랑 조금 비슷하지만 살짝 다른 좌표 변환을 쓰려고 하는데요. 어차피 슈발슈트 레디어스 근처에서의 값만 중요하니까 이 RS를 기준으로 모든 걸 다 스케일해서 새로 도입하는 좌표는 다 디멘션이 없는 좌표 값을 가지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은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데 y를 괄호 안에 집어넣어서 y가 디멘션레스 하게 되도록 만드는 거고요. 타임 컴포넌트도 RS를 뽑아내고 거기에 뭐 숫자 2는 편의상 나중에 최종 결과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리 조작을 해둔 거고 RS를 여기서도 뽑아냈기 때문에 이 U라는 좌표도 디멘션레스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디멘션은 이 RS가 다 설정을 해주기 때문에 매트릭의 오버올 팩터로 RS 제곱이 나올 거고요. 그걸 미리 나눠준 상태에서 남은 것만 계산을 하면 그냥 다 대입해서 정리하는 건데요. 차근차근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쉬운 계산이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고 따라가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고 여기까지는 정확한 계산이었는데 우리가 주로 관심 있는 영역은 R이 RS 근처인 영역, 즉 Y가 0에 가까운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줄로 넘어갈 때는 근사를 취할 겁니다. Y 값이 1보다 훨씬 작다라는 가정을 하고 근사를 하면 타임 방향에 해당되는 du제곱이나 스페이스 방향에 해당되는 dy제곱이나 분자 또는 분모에 1 플러스 y가 있는데 y가 1보다 훨씬 작으면 1 플러스 y는 그냥 1로 근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간단해진 모양으로 쓸 수 있고요. 여기서 변수 변환을 한 번 더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에 써 있는 것처럼 y는 4분의 1 b제곱만 하면 돼요. dy는 2분의 1 bdv 간단하게 얻을 수 있고요. 대입하면 이것도 굉장히 쉬운 계산인데 결과를 적어 놓고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모양새를 얻었죠. 이게 뭐였죠? 윈들러 코디네이트와 완벽하게 같은 모양새가 됩니다. 만약에 슈발슈트 매트릭이 코디네이트 싱귤러리티를 가지고 있다면 R 이퀄 RS 근처에서 그 말은 윈들러 코디네이트도 코디네이트 싱귤러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코디네이트 싱귤러리티는 그 자체로서 위험한 건 아니에요. 그냥 좌표를 좀 이상하게 잡았다라는 말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윈들러 코디네이트라는 거는 본질적으로는 플랫 민코프스키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설령 코디네이트 싱귤러리티가 있다고 해도 그건 정말 코디네이트 초이스의 문제인 거지 진짜 본질적으로 시공간의 기하학이 이상하다는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윈들러 코디네이트로 돌아가서 여기서 코디네이트 싱귤러리티가 있다는 말은 이 b라는 변수가 0으로 간다라는 거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윈들러 좌표의 정의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고요. x는 b 코사인 하이퍼볼릭 u, t는 b 사인 하이퍼볼릭 u가 정의였고요. 관계를 뒤집으면 x제곱 마이너스 t제곱은 b제곱이고 t 나누기 x가 탄젠트 하이퍼볼릭 u였고요. 여기서 듀아데식을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매시브 파티클의 듀아데식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걸 잡읍시다. 이 오리지널 민코프스키 코디네이트 기준으로 공간좌표 x가 고정되어 있고 시간은 흐르는 이 보라색 직선의
지오데식 맞죠? 플랫 스페이스에서. 근데 이 직선을 xt 코디네이트에선 직선이지만 이 uv 코디네이트에서 보면 뭔가 non-trivial한 커브처럼 보일 거라고요. 이 커브가 요 a라는 t는 0이고 x만 상수값을 갖는 점에서 출발해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저 라이콘에 해당되는 45도 선을 뚫고 지나가는 저 B 지점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가는 걸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요 A점에서 B점에 도달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걸 델타 T A B라고 하면 X값은 안 변하고 T값만 변하기 때문에 프로퍼 타임이나 코디네이트 타임이나 완벽하게 일치를 하고요. 요 삼각형의 빗변이 45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요 X축의 절편값이 X0면 요 A, B 사이의 거리도 역시 X0겠죠. 그래서 XT 코디네이트 입장에서 보면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파이나이트한 값인 건 너무나도 자명해요. 근데 같은 계산을 린들러 코디네이트에서 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T 값이 점차 증가해서 X0라는 값에 접근을 한다고요. 그 말은 X 값은 처음부터 X0로 고정이 돼 있었고 T 값이 점점 증가를 하니까 T 나누기 X, 즉 탄젠트 하이퍼볼릭 U는 1보다 작은 영역에서 출발해서 1에 점점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U 값은 탄젠트 하이퍼볼릭의 정의에 따라서 무한정 커져야 되죠. 뭔가 좌표계에 의존하는 스테이트먼트긴 하지만 뭔가 싱귤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망을 하면 U가 충분히 클 때 코사인 하이퍼볼릭 U나 사인 하이퍼볼릭 U나 둘 다 2분의 1 익스포넨셜 U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U 텀도 있지만 그 텀은 굉장히 작아져서 무시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X 값은 상수로 고정되어 있지만 B와 U는 서로 한쪽이 커지고 한쪽이 작아지는 식으로 들어올 거고요. U가 마구 커지면서 B는 열심히 작아져야겠죠. 그래서 저 X0라는 파라미터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U와 B 사이의 릴레이션을 살짝 다시 적으면 U는 로그 안에 2x0 나누기 B 이런 형태가 나오고 B 값이 0에 접근하면서 U는 발산한다 라는 식으로 관계를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저 그림에서 매시브 파티클이 어떤 경로를 가고 있는지를 보면 저 매시브 파티클 스스로는 아무 일 없이 그냥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 이제 린들러 스페이스쉽을 하나 더 그려놓는다고 생각하면 린들러 스페이스쉽이 보기에 한번 저 라이콘 바깥으로 나간 매시브 파티클은 다시는 시야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 나간 다음에 빛을 쏴도 린들러 스페이스쉽에 도달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이 린들러 스페이스쉽과 이 보라색 경로를 따라서 도망가는 파티클 사이의 관계 비슷한 일이 슈바르실트 지오메트리 하에서 아리콜 RS를 뚫고 들어가는 매시브 파티클에서 발현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리콜 RS를 이제 호라이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호라이즌을 뚫고 들어가는 매시브 파티클은 파티클 스스로는 아무 이상한 걸 못 느낍니다. 린들러 호라이즌, 45도 선을 호라이즌이라고 억지로 이름을 붙이면 린들러 호라이즌을 뚫고 지나가는 매시브 파티클이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처럼